행동 변화의 대상이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왜 변화가 어려운가, 그리고 어떻게 거절을 바꿔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만 강해지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강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동은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발생합니다. 바로 동기, 능력, 환경입니다. 그러면 행동의 구조, 세 가지 조건의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행동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동기, 능력, 환경의 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일정 수준 이상 충족될 때 비로소 행동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세 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부족하면 행동이 멈추고 하나가 강하면 다른 요소를 보완합니다. 즉 행동은 세 요소의 균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를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세 요소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기, 인간을 움직이는 내면의 힘입니다. 행동의 출발점은 언제나 동기입니다. 동기는 왜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동기가 없으면 행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동기가 오래 지속되는 것일까요? 단순한 욕망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엇일까요? 동양의 고전인 노노에서 공자는 인간의 행동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지속적인 행동은 외적 보상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자율성, 내가 선택했다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유능성, 내가 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은 욕망이 아니라 의미에서 나온다. 다음은 능력,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강해도 능력이 부족하면 행동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 이 경우 행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지식,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간, 언제 하는가? 기술을 어떻게 하는가? 시간 언제 하는가? 에너지, 할 수 있는 상태인가?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행동은 시작되고 지속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작은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설계되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이 능력을 만든다. 다음은 환경,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요소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행동은 개인 내부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동은 환경에 의해 촉발되고 유지됩니다. 동양의 고전인 주역에서는 이를 때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시기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현대 행동과학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옵니다. 너찌는 가벼운 접촉이나 밀어주기를 의미합니다. 너찌로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음식이 앞에 있으면 그것을 먹고 스마트폰이 가까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합니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동 변화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세 요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행동은
단순히 하나의 요소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동기, 능력, 환경의 곱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동기가 약해도 환경이 좋으면 행동이 일어나고, 능력이 부족해도 동기가 강하면 시작할 수 있으며, 환경이 나쁘면 두 요소가 있어도 행동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행동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설계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답은 명확합니다. 세 요소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기 설계, 의미를 부여하라.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 능력 설계, 행동을 작게 쪼개라. 실행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을 설계하라. 행동이 자동으로 나오도록 배치하라.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강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동은 동기, 능력, 환경의 결합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변화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세 요소의 균형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행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변화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 능력, 환경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종결하겠습니다.